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짜 뉴스, 핵심을 짚는 뉴스 분석.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주제. 네. 네, 한국당 전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보니까 네네. 뭡니까? 뭐 신청이라고 등록이라고 그러나요? 등록을 3명을 했죠. 딸랑 3명이 있어요. 3명 이제 네.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홍준표 대표는 빠졌지요. 네, 네. 빠졌는데. 치고 빠진 것 같아요. 완전히. 네. 빠졌는데 전대가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다뤘었지요. 근데 이제 이번 문제도 사실 정치의 현안 가운데서도 아주 밀접한 경선이니 이거 다루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들어와서 뭐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누구 지지하는데 네네, 왜 저기서는 네. 저 사람을 욕해? 그렇죠. 누구 지지하 왜 저 사람들이 비판적이야? 사실 저희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선호한 사람도 없고 누구를 비판 지적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단 한국당이 잘 됐으면 전당대회를 계기로 좀 힘을 살려서 여당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뭐 황교안 대 오세훈의 싸움이다. 그리고 네. 이제 김진태가 얼마나 많은 이제 동원력과 득표력을 갖느냐. 네. 그런 점에서 이 세 사람이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걸 떠나서 네. 지금 한국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이고 누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친박 대 비박 대결로 네, 간다. 네. 전 이것도 참 바람직하지 정말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네. 자, 누구 개인과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내가 지지하고 누구 개인과 네. 이건 정말 전근대적입니다. 전근대적인 뭐 옛날에 뭐 친이 뭐 친박 무슨 뭐 일단 지금도 네. 민주당은 마찬가지 친문 비문 네. 아니 한 개인이 신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건 굉장히 후진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저 사람은 당내에서 진보 보수 어떤 정책을 놓고 그 정책에 찬성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지금 뭐 노동당이다 하면은 또는 영국의 보수당이 하면은 자 브렉시트에서 찬성파, 브렉시트 반대파 이렇게 나뉘는 네. 것이지. 자 수상하고 친하니까 뭐 수상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당대회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또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지금 전당대회라는 거는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를 이제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개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아무개가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수가 다시 집권할 수가 있겠는가? 네. 어떻게 하면 보수가 다시 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네. 있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꼭 만족하거나 사실 불만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 당밖에는 어떻게 구체화된 네. 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건데 이번에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와야지 정말 이 상상치도 못한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 저는 이 보수 집권의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가 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하면서 한국당이 이제 거듭나고 저 국민들의 현재 뭐 지지율 30%를 네. 못 넘고 있는데 그걸 돌파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어려워요. 일단은 딱 날짜가 이른바 미국 북미 정상회담 있는 그 날짜가 네. 딱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이제 관심이 다음 주부터는 정상회담 분위기로 쫙 가버릴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당이 이번에 날짜를 옮기니 안 옮기니 하면서 좀 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파이터인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에서 네. 사퇴함으로써 또 흥미가 좀 많이 맞아요. 반감된 부분이 있어요. 좀 판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네, 그쵸? 판에 불을 지르면서 막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한국당 전대가 그냥 흐지부지 또 뭐 그나물에 그 뭐 밥상 뭐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한국당이 정말 바뀌고 정말 전열을 거듭해서 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대충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점에서는 그냥 황교안 그 후보의 그 추대하는 형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네. 많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2등하고 3등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예상도 우리가 아주 그 황당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국당이 70%가 당원들입니다. 네. 30%가 여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은 일단은 영남 지역에 TK 지역의 30%가 TK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TK가 대한민국 인구 비율이라면 대구 경북 인구로는 10%입니다. 그런데 네. 한국당 당원 책임 당원은 30%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다른 지역 대비 3배의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발휘하겠지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 당심을 좀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건 네.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투표하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여론조사 하면 그냥 아 그래 나 누구 지지합니다 한 거하고 좀 틀려요. 당원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누가 된다 안 된다 뭐 예측하기는 물론 제가 무책임하게 술자리에서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방송에서 누가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좀 화끈하게 정책인지 비전인지 철학인지 이념을 가지고 한번 화끈하게 좀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 친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아니라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TK 지역에 책임 당원이 막 몰려 있고 또 TK 지역이 엄청난 이 힘을 갖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유한국당은 전국 정당입니다. 네. 전국 정당의 그 기반을 이제까지 꾸준히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네. 갖고 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TK의 그 옛날 자민련처럼 쪼그라들면서 네. 자신들의 그 동네 정당이 될 것인가. 네. 이거는 저는 최악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집권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싹수. 그 가능성을 그 불을 지피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는 저는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일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이 당 대표가 이제 들어서면은 당을 어떻게 끌어가고 어떻게 네. 바꾸겠다. 한국당 바꿔야 됩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한국당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현재 거대 여당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진보 좌파를 견제 못합니다. 당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한국당이 정말 황건 탈퇴, 완전히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주기를 바랐는데 현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로 본다면 참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조한진님께서 안철수 좋아하긴 하는데 과연 안철수 같은 중도가 집권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가요. 이제 우리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도라는 것은 2명의 친구를 갖는 게 아니라 2명의 적을 갖는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은 넌 적이야. 내 편 아니면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내 편 아니면 오케이 당신의 존재도 존중한다. 당신 의견도 존중한다 되지만 우리 정치는 내 의견과 다르면은 너는 내 편 아니고 적이야. 이 분위기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전투적인 정치 문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투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는 중간파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철수 씨가 실험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제가 보기엔 실패로 끝났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실험을 하려고 진보도 소중하고 보수 소중하다 하지만은 양쪽으로부터 그래 말은 멋있지만은 이게 사실 비극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이 극한적인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층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의 눈치를 봐야지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나 중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판이 양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비극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한국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빅마우스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표는 10표밖에 없는데 막 10,000표 정도 있는 것처럼 막 하는 빅마우스에게 끌려가면은 사실은 보수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보수들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집권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이 워낙에 많은 이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다음번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표를 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하고 페리클레스하고 소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철학자가 됐을까요? 항상 이상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그날 먹는 것과 그날 이야기해야 될 현실적인 메시지를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보수는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님이 네. 품격 있는 우파, 한국당 만세 살려냅시다. 네, 맞습니다. 살려내야죠. 그리고 우파는 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파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우파는 품격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네. 책임감과 품격 있는 우파. 그런 우파를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또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자, 정말 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던지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네. 보수의 이 절규를 그들에게 네. 전해 줄 수 있도록 큰 메아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스님, 네. 제스지일님이 이민이 답임. 그래도 대한민국 사랑하십시다, 우리. 이 나라가 누가 만든 네, 겁니까? 네, 대한민국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세금 내갖고 길도 네. 다 닦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건데요. 네,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 나라 우리가 지켜가지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 자, 맛있는 정신 마십시오. 오늘 네, 순서에서 금요일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